안녕하세요. 해피파인트리조 캡스톤 중간고사 발표자 한승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ESS를 통한 주파수 보조 제어 최적 파라미터 선정입니다. 부하 증가나 발전기 탈락 시 주파수가 떨어지는데 최저 주파수가 59.2Hz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때의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파라미터 산정을 머신러닝을 통해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한 최적 파라미터를 개통 상황에 맞추어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자동 제어기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나온 개통 상황과 최적 파라미터의 관계식을 PSCAD의 모델링에 제어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림 1처럼 스프링을 개통 관성, 무게추를 부하, 밑에 지면으로부터의 추의 높이를 주파수로 보았을 때 부하가 늘어나 추가 무거워지거나 발전기가 탈락해 스프링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주파수의 하락을 말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방안이 ESS를 이용한 Frequency Response입니다. 이를 위한 제어 방법 중 드롭이랑 FFR을 다룬다고 하였는데 각 제어기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롭 제어는 주파수가 떨어지는 만큼 이 KF라는 드롭 계수에 비례하여 출력이 증가합니다. FFR은 주파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빠른 시간 안에 최대 출력을 발산합니다. 따라서 최적화해야 할 파라미터는 드룹은 드룹 계수 KF, FFR은 최대 출력 Pmax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SCAD 팀의 진행 상황입니다. 그림 4와 같이 발전기, 발전기의 거버너, 변압기, 부하, 필터, 인버터, DC 계통을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때 부하측을 보시면 차단기를 오프해서 온으로 바꿈으로써 추가 부하를 넣어 발전기 탈락 상황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5와 같이 드룹과 FFR 제어기도 모델링하였습니다. 현재 DC단의 이상적인 전압원을 ESS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로 바꾸기 위해 관련 개념과 모델링 방법을 서치 중입니다. 이후에는 DC단을 ESS로 바꾸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이어서 파이썬 부분 진행 상황입니다. 오토메이션을 통해 패스캐드 시뮬레이션을 자동화시켰고 나온 데이터 전처리 과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처리된 데이터를 학습시킬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 및 비교하고 있으며 자동 제어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항 회귀 모델 구현 및 오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 결과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SCAD에서 3초 후에 30MW의 부하가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드롭 제어기를 사용했을 때 DC단에서의 파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F가 증가해서 탈락한 주파수에 비해 ESS에서 공급되는 유효 전력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과 주파수 하락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조속기 출력 역시 KF가 증가할수록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출력이 적어지고 전압의 하락도 살짝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FFR 제어기의 DC단 파형을 보겠습니다. FFR 역시 ESS 용량이 커져 DC단 출력이 높아지게 되면 유효 전력 출력이 높아지고 주파수 하락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ESS가 유효 전력 출력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속기 출력은 살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압 하락도 조금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개통을 모델링할 때 순식값이나 RMS 값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개통을 직접 모델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통이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단위법은 계산도 용이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왼쪽 제어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제어기 부분을 전부 단위법으로 환산할 수 있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통의 전격 용량, 전압 등을 바꿀 때 값들이 많이 변하면 인버터 출력 파형이 찌그러져 나오거나 PI 제어기가 작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선로 임피던스가 너무 커서 전압 강화가 심하거나 이 PI 제어기에 PI 상수 튜닝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이 값들을 적절하게 바꿔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DNN 모델에서의 과적합 현상입니다. 과적합 현상은 훈련 데이터 외의 값이 모델에 들어왔을 때 오차가 커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때 드롭아웃이나 L2 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L2 규제 방식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드롭아웃을 선정하였습니다. 드롭아웃은 유련 일부를 무작위로 비활성화시켜
특정한 뉴런으로 고집되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델에 적용하고 훈련 후에 데이터를 입력시킨 모습을 그림 7에서 볼 수 있고 그래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8에서는 선택된 변수 값을 PSCAD에 넣고 대입했을 때 최저 주파수 그래프이며 이때 오차가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PSCAD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개통 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예정 사항으로 먼저 자동 제어기를 만들기 위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화식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한 식을 토대로 제어기 모델 구현 동작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ESS까지 완성된 개통 모델에서 제어 방식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목표한 결과물에 수집된 데이터와 기존 제어기를 사용하였을 때의 최저 주파수 및 SOC 잔량 비교를 해봄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제어기 성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